네, 한가위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드디어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참 여러모로 변동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가득하신 오늘 하루일 텐데요. 오늘 제가 셧다운 이어서 추석에 관전해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셧다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방정부 셧다운 뉴스에서 참 많이 보셨지만 이게 과연 뭐고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실 겁니다. 우선 이 셧다운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 미국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정부 돈이 막히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일부 정부기관이 일을 멈추는 걸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때 통계 발표 같이 좀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들이 중단이 되는데 군 경찰이나 병원 같이 필수적인 그런 연방정부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 서비스가 지속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약 75만 명의 이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을 일시적으로 받게 됐는데요. 이게 아예 장기 해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당장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장기화가 됐을 때에는 이 GDP와 소비 둔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셧다운의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으실 수가 있겠지만 한국은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년도 수준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이 헌법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게 없기 때문에 셧다운과 같은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최근 셧다운과 증시 반응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셧다운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 1981년 이후로 약 45년간 15차례가량이 발생이 됐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바로 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가 35일로 역대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파장도 컸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현재 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2025년도 문제가 된 쟁점이 바로 이 오바마 케어 연장에 대한 여부인데 보시자면 위에도 2013년에도 오바마 케어 관련 이 셧다운이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건강 의료보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강보험 보조금 정책이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자면 생각보다 이 과거 데이터상 S&P 500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S&P 500이 평균적으로 셧다운 이후에 2%에서 약 4%가량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게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는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이 기업 실적 그리고 금리 방향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이 시장의 흐름을 가늠짓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셧다운의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 셧다운이 장기화가 됐을 때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될지를 제가 이 과거 데이터 그리고 최근 언론들의 예상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가장 장기화가 됐던 2018년 당시죠. 이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실제로 이 30억 달러가량 손실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장기화가 됐을 때 비슷한 수준의 규모가 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한 달간 셧다운 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GDP가 0.4%포인트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셧다운이 더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노동통계국 대표적인 미국 노동부 산하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발간하는 경제 데이터 발표가 중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보고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기에서 나오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도 마찬가지로 이 발간이 중단됩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방향을 결정짓는 데이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모든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나왔었던 ADP 민간 고용과 같은 민간 기업 또는 민간 기관에서 발간하는 데이터는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정부 인력이 그동안은 이 셧다운 기간 동안 무급 휴가를 받고 쉬었다면 이번에는 대규모 감축, 아예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대규모 해고가 2일 내로 시작될 것이다 라면서 연방 공무원 감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항공청 직원 10,000명 이상이 휴직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업계까지 부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 과연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셧다운의 향방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장기화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0일부터 14일, 2주를 넘어가느냐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인데 이번 분수령은 10월 1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이 군인들의 급여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점으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셔야겠고요. 또 이어서 뉴욕 증시에 미칠 만한 영향, 이 필수 소비재와 경기 방어주, 또 미국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항공, 또 이 헬스케어와 방산과 같은 정부 계약이 많은 업종들은 뉴욕 증시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을 보자면 환율이 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또 이어서 이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 대미 수출 기업의 실적에 본격적으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이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우리 증시에 대한 이 외인들의 투자 자금이 일부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인 매도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외에도 추석 연휴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면 좋을 만한 체크 포인트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셧다운이 장기화될지 그 여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9월 FOMC 의사록 발표인데 현재 시각으로 10월 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9월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더욱더 현재 1,400원 이상 상회하고 있죠. 더욱더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이 됩니다. 거기에 세 번째,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두 후보 간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인데 이달 4일 토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이 사임한 이후에 새로운 자민당 총재 후임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전에 고이즈미 총리로 알려져 있죠. 이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입니다. 이 고이즈미 의원과 다카이치 의원, 현재 이강 구도가 상당히 유력한데 고이즈미 의원이 당선이 됐을 때에는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다카이치 의원이 당선이 됐을 경우입니다. 이 여성 의원인데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강달러를 자극하고요. 현재와 같이 환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증가하면서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10월 7일 화요일 우리 국채가 이 WGBI에 편입되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을 하셔야겠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지난해 10월 이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됐었지만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돼서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도 이 일정이 연기되면 시장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의 체크 포인트 4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